2025년 1월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날이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대다수 부가가치세는 말씀드린 쓴돈관리, 적극적인 관리를 잘해야 실제로 부가세 부담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혹시 세금 연사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신지, 아니면 종이 세금 연사를 잘 챙기셨는지, 신용체크카드, 홈택스에 잘 등록돼 있나,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받으셨는지 잘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충분히 부가가치세 절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재무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날이죠.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받아서 내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현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속상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남들은 부가세를 다 적게 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은 이번 영상 잘 보시고 부가세 대비 잘 하시면은 충분히 부가가치세 절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아셔야겠죠.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번 돈의 10%에서 쓴 돈의 10%를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쓴 돈은 카드 사용 금액,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받은 금액, 세금 기한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흔히 적격증빙을 통한 지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번 돈은 임의로 매출 누락을 하지 않는 이상 조절이 어려우니까 대다수 부가가치세는 말씀드린 쓴 돈 관리, 적격증빙 관리를 잘해야 실제로 부가세 부담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쓴 돈 관리를 잘 해야 부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하시고 나서도 세금 기한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부가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혹시 세금 기한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신지 아닌지 잘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세금 기한서를 요즘은 거의 다 전자로 발행하지만 건물 임대료나 기타 자재 같은 걸 구입할 때 종이 세금 기한서를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어떨 때는 식자재 같은 걸 구매할 때도 종이 세금 기한서로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이 세금 기한서를 잘 챙기셨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실무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주거나 아니면은 반기에 한 번씩 몰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잘 체크해 주시지 않으면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홈택스에 잘 등록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주의 명의의 카드면 전부 등록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어떤 종류로 등록하시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를 등록하시면 등록 신청한 월부터 카드 사용 내역이 집계가 가능하니까, 만약 늦게 신청하셨다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부가세 신고용 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용 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부가세 신고용 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에는 매입처의 상호명과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껌껌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받으셨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는데요.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증빙 서류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고 사업소득 수익금액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받는 지출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받고 계시단 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페이 업체 많이 쓰시죠.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는 페이 업체를 쓰실 때는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 정보로 등록하는 메뉴를 꼭 찾으셔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마다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셨다고 한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환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고 부가세 신고 때 세금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변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는 사업자분께서는 나랑 매출도 비슷하고 업종도 비슷하고 지출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부가세는 제가 훨씬 더 많이 내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출량이 있지 않은 이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보통 적격증빙 관리, 쓴돈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때 보통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사업의 쓴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가의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대표님들께 새로 카드를 재발급하시거나 신규 발급하시는 경우에 미리미리 카드를 등록하시도록 알람을 드리거나,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신 금액대를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전환해드리거나 혹은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환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디테일한 작업이거든요. 첨부 서류도 다 과세관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다만 세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당연히 진행하셔야겠죠. 부가세 신고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신고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재무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